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링 입시전략연구소 이성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시전략 이전에 먼저 6월 모의고사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가원에서 치르는 첫 시험입니다. 아시다시피 평가원은 수능 출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으로 인해서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금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수시 지원 전략 차원에서도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는 이번 난이도에 따라서 9월이 결정이 되고요. 그대로 수능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전후에 대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하면 총 115문항입니다. 115문항 중에서 80문항을 맞추게 되면 지방 사립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105문제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정말 죽으라 공부를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문제씩만 더 올리겠다. 한 달에 4문제씩만 더 맞추겠다 생각을 하면 남아있는 기간이 총 25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기간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추더라도 대학은 20개, 30개, 40개, 50개 단계가 바뀐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6월 모의고사를 치고 난 이후에 각 과목별로 약점 분석이 중요합니다. 오답뿐만 아니라 본인이 맞춘 문제라도 각 문항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체감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요. 킬러 문항을 안 넣는다고 했으면 준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들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탐구 과목에서 변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탐구도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미라클링 센텀점에서 학생들 입시 상담과 수학 담당을 하고 있는 김경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학원이 몇몇 없었습니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자기가 계획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서 외워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문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만약 그것이 생기더라도 공부가 만약에 발목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수학은 본질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본질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개념 자체를 기본을 먼저 다지고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공부법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념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 공부를 한다던가 자기 공부 패턴 낮에 하는 게 좋은지 밤에 하는 게 좋은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지 내가 집중력이 있는지 자기의 그런 생활 루틴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중위권 학생이라고 하면 한 3등급에서 4등급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단 기본은 충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의 추세가 요즘에 준킬러라고 하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킬러만큼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다면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진 문제들을 풀어보고 기출 문제들도 많이 겪어보면서
대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때도 문제의 흐름, 풀이의 과정을 항상 체크를 하고 어떤 주제에서 어떤 개념이 출제가 되는지를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성적을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라클링은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버지라는 존재가 항상 든든하고 힘들 때면은 항상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저희 아기한테 제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미라클링도 수험생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링 센텀 임페리얼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남희원입니다. 저는 재수하면서 기숙학원도 다녀봤고, 그냥 재수학원도 다녀봤고, 독학 재수학원도 다 다녀봤는데 각 학원마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독학 재수학원은 아무래도 개인 공부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 계획을 짜서 따라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고 맞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겠구나,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학 재수 학원이면서도 항상 교과목 선생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 학습 코칭까지 해주고 있어서 혼자 하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함께 풀어나갈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역 수능 칠 때 탐구를 가장 마지막에 치는데 그때 체력이 안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뭐 헬스장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실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시는 거네요, 그냥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평가원 기출문제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기출문제를 딱 봤을 때 몇 년도 몇 번 문제구나, 문제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보고, 그게 뭐 다른 문제 10문제, 20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학년도 수험생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링 해운대 역점에서 교과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미라클링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밀착 관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그 친구가 물어보는 문제부터 관리를 하면서 작은 단원들이나 크게 봐서는 그 과목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잘 봐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치고 나서도 개별 문제부터 점수 추이까지 분석해가지고 학생의 공부가 성장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개념들부터 코어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시면서 빈틈을 메워 나가시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하시면 반드시 슬럼프가 올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긴 시간 공부만 하니까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나타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곤하시다면 반드시 많이 주무시고 휴식을 꼭 취하시고,
뭐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하루쯤은 공부를 덮어두시고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잠깐 바람을 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인강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듣는 행위만 하면 처음에 누구나 난 이해한 것 같아,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혼자 풀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문제를 복습하고 비슷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추천드리고요. 인강을 듣는 시간이 1이라고 한다면 복습 시간이나 적용 시간을 2에서 3 정도까지 가져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